안녕하십니까. KDI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신하나 연구원입니다. 네,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관련하여 발표해드리겠는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하에서 적응 의제에 관한 논의 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파리 협정 채택 후, 그리고 작년까지의 논의 동향, 그리고 작년 카토비체 협상 이후 올해 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적응 의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과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주요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적응 보고, 적응 등록부, 국가 적응 계획, 국가 적응 행동 프로그램,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손실과 피해, 그리고 적응 기술적 검토 과정을 주요 업무 스트림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적응 보고와 적응 등록부 그리고 적응 기술적 검토 과정은 파리 협정 채택 이후 생긴 업무이고요. 중간에 4개의 국가 적응 계획부터 손실과 피해는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입니다. 국가 적응 행동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설립이 되었는데요. 2001년 최빈국의 긴급하고 즉각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5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적응 행동 향상을 위한 지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 특징으로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적응 계획은 2011년 중장기 적응 수요를 확인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지금 적응위원회와 최빈국 전문가 그룹에서 그 과정을 담당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과 피해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손실과 피해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설립될 때부터 논의되던 의제이긴 하지만 국제 메커니즘으로서 설립이 된 것은 2011년 관련된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가 된 후 2013년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은 설립이 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보이시는 3개의 기능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의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적응 기술적 검토 과정이라는 것이 일시적 업무로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기회를 확인 위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례 행사 회의라든지 기술 페이퍼를 제작하는 등 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간의 활동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 및 위원회를 3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빈국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2001년 그 나파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최빈 개도국 작업 프로그램이 채택될 당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빈 개도국 전문가 그룹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나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지만 그 이후 최빈 개도국의 적응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리고 그 나파 이후 국가 적응 계획이라는 납의 체계가 설립되고 등등이 됨에 따라 업무나 역할 등은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는 채빈개독의 국가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그리고 나파, 그리고 LDC 작업 프로그램이라고 역량 강화에 활동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기술적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GCF 기금의 접근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재작년과 올해 납 엑스포라고 저희 센터에서 유치해서 개최했던 것도 채빈 개도국 전문가 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적응위원회입니다. 적응위원회는 이제 협약하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적응에 대한 강화된 행동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유엔기후변화 협약하 적응위원회가 주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과 피해 집행위원회인데요. 2013년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 설립될 당시 해당 메커니즘의 기능 이행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하위 그룹으로 4가지 전문가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적응보가 적응 등록부는 파리협정 이후 설립된 거라 이제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주요 업무들과 그리고 주요 그룹 및 위원회들의 업무를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손실과 피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그 위원회와 그 손실과 피해 업무만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적응위원회와 채빈개도국 전문가 그룹은 적응 관련된 주요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한 이후 그 사실 발효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됨에 따라 3년 동안 이제 세부 이행 지침 논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논의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정 내 적응은 사실 이미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적응이 이제 감축과 동일하게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되었다는 것, 그리고 적응 관련된 목표가 수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적응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적응 보고, 어댑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생겼다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이 되고 16년 발효,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세부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고, 그 작년 12월에 적응보고 이행 지침 등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체계가 그래도 중요함에 따라 이제 신규 체제에서의 어떤 신규 보고 체계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적응 관련 보고 체계입니다. 국가 보고서 그리고 경력 보고서 이 위에 4가지 경우는 이제 부속서 원 당사국 그리고 비부속서 원 당사국 비교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거였지만 밑에 보이시는 국가 적응 행동 프로그램, 적응 행동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그냥 제출하는 보고 체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파리 협정 채택 이후에 그러면 어떤 보고 체계가 생겼느냐 보시면 국가별 기여 방안 그리고 적응 보고 경력 투명성 보고 크게 3개로 볼 수 있으며 여기 중간에 보이는 장기 저탄소 배출 개발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응을 위한 보고 체계는 아니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개도국들이 관련된 이제 적응 요소를 포함하여 이제 제출함에 따라 적응위원회가 이것도 이제 적응 관련 보고 체계가 되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국가별 기여 방안인데요.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리마 선언으로 이제 그 자발적 국가별 기여 방안을 이제 그때 수립하여 제출을 하였었는데요. 대다수의 이제 국가들이 적응 요소를 포함하여 제출을 하였었습니다. 180여 개국에서 137개 당사국들이 적응 요소를 포함하여 제출을 하였고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이 자발적 국가별 기여 방안은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 방안, 파리협정에서의 주 보고 체계인 국가별 기여 방안으로 그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저탄소 배출 개발 전략은 이제 감축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출한 11개 당사국들 중에 4개 당사국들이 적응 분야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응 보고입니다. 적응 보고가 이제 주요 보고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응의 가시성과 인지도 그리고 감축과의 균형 향상을 시키고 행동과 지원을 강화, 수요와 행동을 학습하고 배우고 글로벌 이행 점검을 위한 투입 자료로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적응 보고의 특징은 제출할 수 있는 형식은 사실
그 자율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고 체계였던 국가 적응 계획이나 국가별 기여 방안, 국가 보고서 등 다른 이제 국가 보고서 혹은 보고 문서들의 연계 혹은 일부로 제출이 가능하고 경영 투명성 보고서 또한 이제 일부 또는 연계로 제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응 보고는 글로벌 이행 점검 주기에 맞춰 제출하기로 권고되었는데 글로벌 이행 점검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량 투명성 보고서 있는데요. 그 앞서 국가별 기여 방안을 이제 당사국들이 제출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행이 되는지 없는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요 이제 체계라고 투명성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사실 이제 행동에 대한 투명성 체계 그리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계를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량 투명성 보고서는 원래 기존의 국가 보고서 경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4년부터 경영 투명성가 그 경영 보고서를 대체하여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경영 투명성 보고서 내에서도 적응 요소를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발성에 기여해야 포함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그러면 앞서 합의된 적응 요소 보고와 경영 투명성 보고의 이제 내용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제출하라고 공고하는 적응 보고의 목록은 대다수가 중복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당사국들이 협의를 할 때 이제 약간 그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적응 보고는 forward looking의 정보를 포함을 한다면 경영 투명성 보고서는 backward looking 정보를 포함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정보의 중복성을 피하면 좋겠다라는 그 일부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응 관련된 주요 보고 체계라기보다 어쨌든 그 파리 협정에서 합의되었던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이행 점검 체계로 글로벌 이행 점검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관련된 기타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5년마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 체계들의 주기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다음에 그림과 같은데요. 2020년부터 NDC를 갱신 제출을 하여 5년 주기로 제출하고 적응 보고는 글로벌 이행 점검의 시기에 맞춰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좀 계산을 해보면 2022년에 제출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판단하여 2022년부터 저희가 제출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보고 체계들 이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여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여기 보고서 발표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은 NDC 대다수의 NDC가 적응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연구 기관들이 NDC 내 적응 포함 여부에 따라서 해당 당사국들이 적응 노력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NDC 내 적응은 지속적으로 포함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저희가 매년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보고 체계는 NDC에 제출한 내용 투명성 보고서 체계에서는 국가 적응 대책인 이행 점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국가 보고서 내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제 저희 적응 보고가 이제 주요 이제 국제 홍보 수단이 사실상 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저희가 많은 적응 노력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적응 노력에 대한 그 메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던가 그리고 그 노력들의 교훈을 또 이제 메터리얼라이제이션 해서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파리 협정 이후 올해 주요 협상인데요.
그 적응위원회가 아무래도 적응 관련된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주요 업무 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올해 이제 주요 성과와 주요 제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요 제언을 먼저 제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크게 이제 세 개의 제언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 강조하는 거는 민간 분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 분야가 더 민간 분야의 적응에서의 역할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사실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정기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실 손실과 피해 의제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립 배경 및 기능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업무 계획은 2013년에 설립이 되어 2014년에 업무 계획을 협의를 하고 15년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였는데, 주요 업무 테마를 보시면 제가 약어를 썼는데 slow onset event, non-economic losses,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human mobility, action and support라고 이제 주로 5개 업무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 앤 스포트는 사실 조직 구조가 없지만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전문가 그룹이 설립이 되어 그 업무에 이제 지식 기반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성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이제 캅 25에서 이제 국제 메커니즘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함에 따라 저희도 이제 검토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성과 및 기능이나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는 잘 되어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유용성에 있어서도 이제 잘 되고 있으나 결과물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 내렸고, 협력에 있어서도 사실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또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나, 이제 관련된 이제 재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센터의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유사한 이제 국제기구 활동 이니셔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이제 협력 강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행 성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일부가 미진했다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이행 성과가 왜 안 됐느냐를 저희가 봤을 때 업무 계획 수립 체계가 조금의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 성과가 이제 달성했냐 안 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지키 지표 자체가 이해 향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수립 체계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